안녕하세요. 루치아원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이제 몇몇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님들 대대적인 점검 및 조사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와 무관한 선의의 중개사님들까지도 같이 이제 조사를 받거나 점검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초과 수수료 문제랄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미발행, 문제랄지, 요런 것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그 세법 쪽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런 그 뉴스 많이 보죠. 전세 사기 가담한 뭐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재점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뭐 여러 법률 위반 행위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뭐 그 제가 다 그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세법 측면에서 초과 수수료 문제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과 수수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법정 수수료 외에 중개사님들이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더 받는 그 금액을 이제 초과 수수료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초과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정 작업 등 요구와 관련한 초과 수수료 금액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중개사님이 매수자가 꼭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는 5억을 받고 싶다. 5억이면은 자기는 이건 팔겠다. 이럴 때 그러면 5억을 조금 그 오바해서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중개사님 그러면 수수료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합의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중개를 하고 5억 예를 들어서 5억 뭐 천을 했다 아니 5억 2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천이나 2천을 이제 중개 수수료로 약정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초과 수수료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법정 수수료보다 이제 좀 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수수료라는 게 있죠. 또 컨설팅.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제 중개 수수료인데, 이제 초과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냥 명목상 컨설팅 수수료라고 별도로 현금 영수를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컨설팅 수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가 무조건 초과 수수료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격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세법적으로는 요게 이제 그 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로 되냐 안 되냐 역시 요게 이제 중개 수수료 성격이면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 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즉 양도하기 위한 비용 또는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별도의 어떤 컨설팅이라면 그거는 이제 양도세 경비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초과 금액. 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세법적으로는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법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는 이제 영세사업자다 보니까 10%는 받았지만 4%만 내라 라고 이제 어떤 그 특혜를 줬죠. 저희 부동산 관련 업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6%만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과 수수료를 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요 경우가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초과 수수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그 중개 수수료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개하면서 들어갔던 실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법정 보수료 외에 이제 또 추가로 청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여하튼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요런 이제 금액들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좀 세법 측면에서는 요 3번 간이과세자인데 그 10% 받았는데 4%만 납부하다 보니까 6%에 대해서 요것도 지금 요즘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요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7년 해석인데요. 이제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총 수취 금액이 그 이제 고객으로부터 우리 중개사님이 받는 총 수취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와 납부 부가세입니다. 납부 부가세. 그냥 저희가 말하는 10% 그냥 그 거래 시 받는 부가세가 아니라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즉 총 수취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와 납부하는 부가세보다 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납부부가세와 법정중개수수료 더한 것보다는 총수취 금액이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보통 간이과세자들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라 하면 그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금액을 말하는데요. 과세표준이라 하면 그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라고 합니다. 공급 대가. 그럼 일단 여기서 공급 대가는 뭐냐면 공급 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공급 대가. 그럼 이거 공급 가액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 중개사님들 법정 보수액이에요. 저희가 이제 중개사님들 법정 보수료 보면 거기는 부가세 별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정 보수액에다가 우리나라 그 부가가치세율 10% 요거를 더한 게 공급 대가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고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납부세액은 이렇다는 거죠. 공급 대가 과표죠. 과표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렇습니다. 뭐 소매 음식점업은 뭐 15%, 뭐 숙박업은 25%, 뭐 건설업은 30%, 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우리 중개업은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40%.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 40% 곱하기 10%가 납부세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4%라고 이제 익숙한 건 뭐예요? 40%에다 10% 곱하면 4%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간이과세자들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4%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4%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공급 대가가 여기 4%는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거래시 주고받는 부가세율은 10%지 4%는 그러니까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니까 너네 10% 받더라도 4%만 납부하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공급 대가라는 표현 쓸 때 여기가 4%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예전에는 이제 4,800 미만인 경우만 간이과세자였는데 간이과세자를 두 종류로 나눴죠.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예전에 우리가 아는 4,800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4,800에서 8,000 미만 사이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이 간이과세자랑 이제 거래를 하는 일반 사업자나 법인들이 우리는 부가세 주고 우리도 그 세금계산서 받고 공제받고 싶은데 간이과세자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들 관련해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간이과세자를 만나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00에서 8,000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10% 주면 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부가세를 준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도 부가세 10%준 것만큼 공제가 가능하겠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사님의 법정 보수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뭐 이제 그 수수료를 주는 주체가 법인일 수도 있고 일본 사업자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할 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저희 세법상으로는 10%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은 100만원에 나 110만원 받겠다. 그래서 110만원에 받았어요. 받았을 때 납부부가세는 얼마예요? 납부부가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 대가의 4%. 공급 대가, 즉 110만원의 4%인 44,000원을 납부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110만원에 44,000원을 제외하면 내 이제 실제 세금을 제외한 내 실제 수수료는 105만6천원인데 이 56,000원이 이제 이게 초과수수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가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100만원에서 4%인 4만원은 납부하고 그럼 내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나는 96만원 밖에 못 받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4% 납부하니까 고객한테 그러면 4%라도 받자 라고 해서 이제 간이과세자들이 주로 4%를 받는 이유가 100만원에 4%인 4만원을 받으면 104만원에 4%인 그 41,600원을 납부하고도
실제 이제 99만 8,400원, 즉 법정 수수료보다 이제 작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초과 수수료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받을 때 이제 간혹 이렇죠. 세무사님, 이거 아까 공급가액에 그 공급가액의 10%가 그 공급 대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 틀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거의 10%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4만 원을 요렇게 말씀드린 거고, 보통 이제 그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 간이가세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가세자는 100만 원에 현금 영수증 입력하면 아마 그 부가세가 10만 원 떠서 110만 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4만 원만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100만 원에 요거를 4만 원을 요거를 입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104만 원을 이렇게 이제 그 발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우리가 거래 시에 부가세는 10%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은 안 되고요. 우리가 총 104만 원을 공급 대가로 볼 거니까 104만 원 나누기 1.1을 하면 94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10%인 9만 4, 요거 입력하면 이제 9만 4천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10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94만 5천 원, 9만 4천 해가지고 104만 원 요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요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4만 원을 받았을 때 요럴 때는 초과 수수료 문제가 없다 이제 요런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금계산서가 발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즉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 미만인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부가세 4%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여기 이제 간이과세자는 여기가 부가세가 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 그냥 공급대가도 100만 원, 뭐 납부부가세는 4만 원일 테고요. 만약에 104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04만 원에 4%인 41,600원 납부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되겠죠.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제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초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문제는 아니고 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초과 금액도 요게 이제 그 시군구청에 나와서 요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이 이 부가세 10% 받아도 되는 거를 알고 그냥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세법상으로는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받아도 되니까 이제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4%만 납부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초과수수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그 가급적 4%만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그럼 이런 제도 왜 만들었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우리 중개사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간이과세자가 우리 중개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 과세자 또는 법인들이 그 거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그 제도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무서에서는 우리 중개사님들 매출을 잘 파악을 하죠.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일단은 우리 중개사님들 매출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그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는 실거래 신고를 한 거라죠. 매매나 전월세. 거기에다가 그리고 우리 또 중개사님들은 법정 수수료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실거래 신고한 금액 리스트에다가 법정 수수료 곱한 게 세무서에서 추정하는 우리 중개사님들 매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요즘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과거에 이제 많이 발생한 유형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 거래 신고 건수는 한 50건인데 현금 영수증을 뭐 20건만 발행을 했다. 뭐 필요 없다는 사람은 발행 안 해주고 또 이제 내가 또 까먹고 발행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요 현금 영수증 20건만 신고한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가세 때 신고하는 매출이 세무서가 그 추정하는 매출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5월달 소득세 신고할 때 그 중개사님한테 보내는 사전 안내문인데요. 요런 내용 있죠.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수집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하의 부동산 중개 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을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니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경우는 이미 이제 부가세 신고에서 요런 형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일종의 경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그 신고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요런 수정 신고 안내문을 또 발송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정하는 매출은 이런데 너 왜 이렇게 신고했냐? 요 차익에 대해서 그 과소신고 혐의가 있으니까 소명하라라든지 이제 이런 안내문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받고 이제 소명을 하셔야 되고, 소명을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추징당하겠죠. 예를 들어 세무서가 생각하는 매출이 5천이고 이제 그 우리가 신고한 게 2천이다. 그럼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2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액 3천에 대해서 부가세 일단 맞아야 될 것이고요. 10%, 간이와세 전 4%, 소득세, 소득세는 이제 그 일단 3천에 대해서 최소 15%겠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24%, 뭐 35% 높은 세율을 했다면 그 세율을 적용한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이제 이게 과소신고다 그러면 1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근데 뭔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40%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성격으로 왜 아직까지 납부 안 했냐 해서 이자 성격으로 만분의 2.2%만큼 일수에 대해서 1년 지났으면 365일, 2년 지났으면 이제 그 2년치에 대한 거. 그래서 연이율로 하면은 지금 이자율은 이제 22년 이후는 8.3%고요. 연이율로 하면 만약에 그 전 거에 대한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9.16% 연이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금액이 3천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도 이게 연락이 가서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예전에 제일 무서웠었던 거 있었죠. 18년 이전에는 요거 이제 아직도 과태료로 알고 계시는데 50% 과태료로 알고 계신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과거에는 3천만 원에 50% 그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웠죠. 그런데 이게 이제 19년 이후에 이게 너무 가혹하다 해서 20%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성격이고요. 가산세는 그 본세에 더불어서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가산세 20%짜리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을 만약에 지금 이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그 현금 영수증을 본의 아니게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본의 아니게든 작게 발행하다 보니 내가 부가세 신고하는 요 매출액이 세무서가 추정하는 매출보다 작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 현금 영수증은 내가 거래 신고를 50건을 했으면 무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행해야 되겠죠. 현금 영수증을. 그래서 현금 영수증 꼭 발행하시라. 꼭 발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그래도 또 이득도 있습니다. 발행한 총 금액의 1.3%만큼 부가세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세금에서. 그럼 1.3% 하면 뭐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간이과세자가 4% 내죠. 그리고 거기에 매입액의 0.5%도 일단은 그 받은 거에 0.5% 공제를 해주고 1.3%도 공제해주면요 2.7%에서 요 매입액에 대한 거 요거 빼면 그 현금 영수증 요 발행 세액공제 적용받으면서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그 10%에서 1.3% 하면 8.7%에서 매입액의 10% 매입 부과율도 또 빠지니까 그 요 1.3%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총 발행 금액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조사 나오면서 요 현금 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간이과세자 이렇게 초과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의의 이제 중개사님들인데 그 전세 사기 이런 거에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님들인데 아무래도 조사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